청소부 매뉴얼, 루시아 벌린, 1977년. 42번지 피트몬트, 42 피트몬트, 잭런던 광장의 완행버스, 청소부들과 할머니들. 나는 한 눈먼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점자책을 읽고 있었다. 손가락이 소리 없이 한 줄 한 줄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할머니 어깨너머로 그것을 보고 있자니 나는 마음이 차분해졌다. 할머니는 29가에서 내렸다. 이곳 표지판 구경 맹인 제작물에서 맹인을 제외한 모든 글자가 떨어져 나가 없었다. 사실 22구간은 내가 내려야 하는 곳이기도 한데 오늘은 제슬 부인에게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멀리 시내까지 나가야 한다. 한 번만 더 급여를 수표로 주면 그만둘 생각이다. 더욱이 제슬 부인은 차비도 주지 않는다. 지난주에는 내 돈으로 버스비를 내고 멀리 시내은행까지 가서야 제슬 부인이 깜빡하고 수표에 서명 안 한 것을 알았다. 제슬 부인은 무엇이나 다 깜빡한다. 자신의 병까지도. 나는 청소할 때 제슬 부인의 병을 쓸어 모아 책상 위에 놓아둔다. 벽난로 선반 위 종이에는 오전 10시 멀미, 그릇 건조대에는 설사, 부엌 가스레인지에는 현기증 나는 건망증. 제슬 부인은 대개 페노바르비타를 먹었는지 어쨌는지 깜빡한다. 자기가 그 약을 먹었는지, 루비 반지는 어디 있는지 등을 물어보려고 나한테 2번이나 전화한 것도 깜빡한다. 제슬 부인은 방에서 방으로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 나도 제슬 부인처럼 미쳐가고 있다. 그만둬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제슬 부인이 안쓰럽다. 나 말고는 말상대할 사람이 없다. 변호사인 남편은 골프를 즐기고 정부가 있다. 나는 제슬 부인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부는 모르는 게 없다. 청소부들은 사실 물건을 훔친다. 하지만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할 것들은 아니다. 결국 우리를 돌게 만드는 건 과잉 반응이다. 우리는 작은 재떨이에 놓아둔 잔돈 따위는 탐내지 않는다. 어디선가 어느 브릿지 모임에서 어떤 여자가 청소부의 정직성을 시험하려면 장미꽃 장식 재떨이에 잔돈을 담아 여기저기 놓아두면 된다는 소문을 퍼뜨렸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1센트짜리 동전 몇 개뿐 아니라 10센트짜리 동전도 하나 보탠다. 나는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시계나 반지, 야외용 금색 라메 핸드백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다. 나중에 그들이 벌건 얼굴로 헐떡이며 집에 돌아오면 나는 그냥 차분하게 베개 밑, 아보카도색 변기 뒤 하는 식으로 말해준다. 내가 실제로 훔치는 건 수면제뿐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아두는 것이다. 오늘 나는 스파이스 아일랜드 사의 참깨 한 통을 훔쳤다. 제슬 부인은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어쩌다 하면 참깨 치킨을 만든다. 조리법은 얌얌 천장 안에 붙어 있다. 같은 조리법이 우표와 끈을 넣어두는 서랍 안에도 한 장 있고 주소록에도 한 장 끼어 있다. 닭과 간장, 쉐리를 주문할 때마다 참깨도 한 통 주문한다. 그렇게 해서 쌓인 참깨가 15통이다. 이제 14통이 되었지만. 나는 연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흰 유니폼을 입은 흑인 청소부 셋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친구들로 컨트리클럽 거리에 있는 주택가에서 일한다. 우리는 처음에 화를 냈다. 버스가 2분 빨리 지나가서 못 탔기 때문이다. 연병할 버스 운전사. 이 시간에 항상 우리 청소부들이 타는 줄 알면서 42 피트몬드 버스를 놓치면 1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줄 알면서 나는 그들이 서로 전리품을 비교하는 동안 담배를 피웠다. 그들이 훔친 것들, 매니큐어, 향수, 두루마리 휴지. 그들이 받은 것들, 짝없는 귀걸이, 옷걸이 20개, 찢어진 브래지어. 괄호, 청소부를 위한 조언. 마님이 주는 건 무엇이든 받고 고맙다고 말한다. 나중에 버스에서 좌석 틈에다 버리고 내리면 된다. 괄호 닫고. 나도 대화에 끼려고 참깨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크게 웃었다. 아유 참깨라니.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제슬 부인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느냐고 했다. 대부분은 끼케야 3번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슬 부인의 구두가 140켤레라는 게 사실인지 물었다.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똑같은 구두라는 것이죠. 우리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우리를 고용한 부인들 이야기를 하며 웃었지만 서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대부분의 나이든 청소부들은 나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많이 배운 여자라서 청소부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당장 다른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건 확실하다. 나는 곧바로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자식을 넷이나 남기고 죽었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43-셰터크-버틀리 침투 광고라는 표지판이 붙은 벤치들은 매일 아침 젖어 있다. 어떤 남자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자 성냥갑을 통째로 주었다. 자살 예방. 성냥 긋는 줄이 뒤에 붙은 멍청한 성냥갑이었다. 안전제일인 것이다. 길 건너 순백 세탁소 주인 여자가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양쪽 보도에 쓰레기와 낙엽이 뒹굴었다. 오클랜드,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다. 그날 오후 늦게 호로위츠 씨 집에서 청소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순백 세탁소 앞 보도는 낙엽과 쓰레기로 다시 너저분했다. 거기에 환송표를 버렸다. 나는 버스에서 내릴 때 언제나 환송표를 받는다. 어떨 때는 그걸 남에게 주지만 대개는 그냥 가지고 있는다. 테리는 내가 항상 뭐든 버리지 않는다고 걸핏하면 놀려댔다. 저 말이야, 매기 메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마 나 말고는. 어느 날 밤 텔레그래프 거리에 있는 방에서 테리가 쿠어스병을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을 느끼며 잠을 깼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테리는 네브래스카 출신의 젊은 카우보이였다. 그는 외국 영화라면 아예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자막을 빨리 읽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테리는 어쩌다가 책을 읽기라도 하면 한 장씩 찢어서 버렸다. 내가 집에 와보면 창문은 항상 열려 있거나 깨져 있었고 방 안에는 찢긴 책장들이 세이프웨이 슈퍼마켓 주차장의 비둘기들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쓸리곤 했다. 33-버클리 급행 33번 버스가 길을 잘못 들었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방향을 꺾어 고속도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다. 승객들이 배를 눌러댔다. 얼굴이 붉어진 운전사는 차를 돌리기 위해 27가에서 좌회전했다.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었다. 주민들이 집 안에서 창밖으로 버스를 구경했다. 길가에 차들이 주차된 좁은 길이었다. 남자 승객 넷이 밖으로 나가 버스가 후진하는 것을 도왔다. 그렇게 겨우 고속도로에 진입한 버스는 시속 80마일로 냅다 달렸다. 무시무시했다. 승객들은 이 사건을 재미있어하며 모두 함께 떠들었다. 오늘은 린다네 집. 괄호 열고 청소부를 위한 조언. 원칙적으로 친구들 집안일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조만간 우리는 그들에 대해 너무 속속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불쾌하게 생각한다. 또는 그들을 너무 속속들이 알고 나면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괄호 닫고. 하지만 린다와 밥은 좋은 옛날 친구다. 그들이 집에 없어도 그들의 온기가 느껴진다. 정액과 블루베리 잼이 묻은 침대 시트. 경마 조견표와 담배꽁초가 있는 화장실. 밥이 린다에게 보라고 써놓은 메모. 담배 사와 자기가 차 가져가서 이거 해 저거 해. 앤드리아가 제 엄마에게 사랑한다며 그린 그림들. 피자 가장자리 조각. 나들은 그들이 코카인 흡입용 거울을 유리세제로 닦는다. 우선 그들의 집은 내가 일하는 곳 중 유일하게 깨끗하지 않은 곳이다. 사실 불결하다. 매주 수요일 나는 시시포스처럼 계단을 올라 그들의 거실로 들어간다. 항상 이사하는 중인 집처럼 어수선하다. 그 집 청소로는 돈도 별로 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청소비를 시간당 받지 않고 교통비도 받지 않는다. 점심도 당연히 없다. 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하지만 빈둥거리다가 아주 늦게까지 일한다. 담배를 피우며 뉴욕타임즈나 도색 잡지, 테라스 지붕 짓는 법 같은 책을 읽는데 대개는 창문을 통해 내가 살던 옆집을 물끄러미 내다본다. 러셀가 2119-2분의 1번지. 나는 테리가 사격관역으로 쓰던 딱딱한 배가 열리는 나무를 바라본다. 목재 울타리에 박힌 비비탄들이 반짝인다. 밤이면 우리의 침대를 비추던 베킨스 간판. 밤이면 우리의 침대를 비추던 베킨스 간판. 나는 테리를 그리워하며 담배를 문다. 40-10 텔레그래프. 밀헤이브 요양원. 휠체어를 탄 할머니 네 분이 아련한 얼굴로 물끄러미 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 등 뒤의 간호사실에서는 한 예쁜 흑인 간호사가 남 보안관을 쐈다에 맞춰 춤을 춘다.
음악 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컸지만 그 할머니들은 전혀 듣지 못한다. 그 아래쪽 길가에 서 있는 표지판이 조야하다. 종양연구소 21-30. 버스가 늦는다. 차들이 휙휙 지나간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부자들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 사실 그들은 그냥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기다린다. 사회보장연금 수령, 실직수당 신청, 빨래방, 공중전화, 응급실, 감옥 등등. 40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밀과 에디 빨래방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밀은 조지아주의 어느 공장에서 태어났다. 그는 세탁기 5대 위에 길게 누워 그 위에 커다란 TV를 설치하고 있다. 에디는 그 벽이 TV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스꽝스러운 팬터마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행인들도 지나가다 말고 우리와 함께 밀의 설치 작업을 구경했다. 우리 모두 TV 화면에 반사되었다. 마치 TV에서 거리의 사람들이라는 쇼를 하는 듯이. 이 길 아래쪽에 푸시의 장의사에서 어떤 흑인의 큰 장례 행렬이 있다. 나는 예전에 그 네온 사인이 투시에인지 알았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복면을 쓴 죽음의 펜싱검 끝에 가슴이 찔리는 상상을 하곤 했다. 제슬, 번스, 맥킨타이어, 호로위츠, 블룸 이들의 집에서 일하며 모은 수면제가 이제 30알이다. 이들은 모두 헬스에인절 단원이라면 마약 소지 혐의로 교도소에서 20년은 살 수 있을 만큼의 각성제나 진정제를 가지고 있다. 18-팡크 몽글레어 오클랜드 시내 한 술 취한 인디언이 이제는 내 얼굴이 익히고 항상 이렇게 말한다. 그대여 인생이란 그런 거라오. 파크대로 군 보안관의 파란색 버스. 창문은 모두 나무 판자로 막아 놓았다. 안에는 공소사실 심리를 받으러 가는 죄수 20여 명이 타고 있다. 주황색 점프수트 차림에 체인으로 연결된 죄수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이 왠지 조정 선수들 같다. 사실 동지애 때문일 것이다. 버스 안은 어둡다. 유리창에 신호등이 비친다. 노란, 대기, 대기. 빨간, 정지, 정지. 부유한 동네. 안개 낀 몽클레어 언덕으로 1시간 동안 꾸벅꾸벅 졸며 가는 먼 길. 가정부들만 탄 버스. 시온 루터교 교회 밑에 낙석주의라는 커다란 흑백 표지판이 있다. 그걸 볼 때마다 난 크게 웃는다. 다른 가정부들과 운전사가 고개 돌려 나를 빤히 바라본다. 이제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카톨릭 성당 앞을 지나면 반사적으로 성호를 긋던 때도 있었다. 그런 습관을 버린 건 어쩌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빤히 보기 때문인지 모른다.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반사적으로 조용히 성모송을 웬다. 정말 성가신 일이다. 내가 사는 오클랜드 피릴에는 병원이 3이나 있기 때문이다. 몽클레어 언덕 기슭에서는 토요타 승용차들이 가정부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나는 언제나 메이미와 함께 메이미의 사모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스네이크로를 따라 언덕을 올라간다. 이런 메이미, 자네는 그 허연 가발을 쓰고 나는 그림 그릴 때 입는 이 볼품없는 작업복을 입고 참 보기도 좋아. 메이미와 나는 담배를 피운다. 여자들은 청소부나 고양이에게 말할 때는 항상 목소리가 2옥타브 정도 높다. 괄호 열고 청소부를 위한 조언. 고양이와는 절대로 친해지지 말 것. 대걸레나 행주를 갖고 장난치게 내버려두지 말 것. 사모님들이 시기할 것이다. 하지만 고양이를 절대로 의자에서 내쫓지 말 것. 그렇지만 강아지와는 반드시 친해질 것. 집에 들어가면 먼저 한 5분이나 10분 동안 강아지, 체로키, 스마일리를 쓰다듬어 줄 것. 변기 뚜껑 닫는 것을 잊지 말 것. 늘어진 턱을 타고 흘러내린 털투성이 침. 괄호 닫고. 블룸 씨네 집. 내가 일하러 가는 곳 중 가장 묘한 집이자 유일하게 아름다운 집이다. 그들 부부는 둘 다 정신과 의사다. 그들은 취약 전 어린이 둘을 입양한 결혼 상담의다. 괄호 열고 취약 전 어린이가 있는 집은 절대 사양할 것. 갓난아기들은 괜찮다. 몇 시간이고 바라보고 안아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악악 소리를 지르고 우유에 젖은 치리오스 시리얼을 여기저기 흘려서 말라붙어 있고 양말 달린 스누피 파자마를 입은 채 대소변을 지리고 그게 발바닥에 묻어 굳는 줄도 모르고 달아난다.
괄호 닫고 괄호 열고 또한 절대로 정신과 의사 집에 집안일은 하지 말 것. 했다가는 미쳐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솔직한 충고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키높이 구두라뇨. 괄호 닫고 남편인 블룸 의사 선생님은 또 아파서 집에 있다. 천식이 도졌단다. 나 원참. 그는 실내가운 차림으로 우두커니 서 있다. 슬리퍼 신은 발로 털 많고 힘을건 다른 쪽 다리를 긁는다. 워호호 미시스 로빈슨. 그는 $2,000도 넘는 전축을 가지고 있는데 레코드판은 5장밖에 없다. 사이먼 앤드 가펑클, 조니 미첼, 비틀스 앨범 3장. 그는 부엌 입구에 서서 이제 다른 쪽 다리를 긁고 있다. 나는 소용돌이 모양의 관능적인 미스터 클린 대걸레를 문지르며 그에게서 멀리 아침 식탁이 있는 구석 쪽으로 갔다. 그러는 동안 그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고 묻는다. 죄의식 아니면 분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느릿하게 말한다. 바닥이 마르면 들어가 타 좀 타도 되겠소? 아이 참 그냥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타 드릴게요. 설탕 넣을까요? 꿀 넣을까요? 꿀. 너무 수고스럽지만 않다면. 그리고 레몬도. 가서 앉아 계세요. 나는 차를 타서 가져다 준다. 한 번은 검정색 시퀸 블라우스를 가지고 가서 4살 먹은 나타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달라 보이게 꾸밀 때 입는 것이다. 블룸 선생님 사모님은 막 화를 내며 그건 성차별주의적인 옷이라고 투덜거렸다. 나는 잠시 내가 나타샤를 꿰다고 나를 비난하는 줄 알았다. 사모님은 블라우스를 집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나는 나중에 그것을 회수했다. 요즘도 달라 보이게 꾸밀 때 가끔 그 옷을 입는다. 괄호 열고 청소부를 위한 조언. 앞으로 해방된 여성을 많이 볼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여성의식 함양 모임. 두 번째 단계는 청소부. 세 번째 단계는 이혼이다. 괄호 닫고. 블룸 씨 집에는 알약이 많다. 과다하다 할 정도다. 여자는 각성제를, 남자는 진정제를 가지고 있다. 남자 블룸 의사 선생님은 벨라도나 알약을 가지고 있다. 이 약이 뭐에 쓰는 건지 모르지만 내 이름이 벨라돈나였으면 좋겠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그가 아침 식탁에서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오늘 무언가 즉흥적인 걸 할까? 애들 데리고 연을 날리러 가는 거야. 나는 그를 가볍게 생각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뒷면 광고의 가정부처럼 뛰어들고 싶었다. 나는 연을 잘 만들다며 틸던 공원에서 연 날리기 좋은 것을 안다며 몽클레어 언덕에는 바람이 없다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공 청소기를 돌렸고 블룸 부인이 남편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듣지 못했다. 밖에는 비가 퍼붓고 있었다. 아이들 놀이판은 난장판이었다. 나는 나타샤에게 토드와 둘이서 그 모든 장난감을 한꺼번에 가지고 노느냐고 물었다. 나타샤는 월요일은 내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토드와 함께 장난감들을 모두 쏟아놓는다고 했다. 나는 나타샤에게 토드를 데려오라고 했다. 두 아이에게 열심히 장난감을 치우게 하고 있는데 여자 블룸 의사 선생님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간섭하지 말라며 내게 잔소리를 했다. 자기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갖게 하는 일을 싫어하는지 아느냐면서. 나는 부르퉁에서 잠자코 듣기만 했다. 그녀는 말을 다 마치고 문득 생각난 듯 냉장고 성에를 제거한 다음 암모니아와 바닐라 에센스를 닦으라고 덧붙였다. 암모니와 바닐라 에센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참 단순하다. 실로 그녀는 집다운 편안한 집을 원한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안겨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나중에 우유를 마실 때 입안에서 암모니아와 바닐라 에센스 맛이 났다. 40번 텔레그라프 버클리. 밀과 에디 빨래방. 빨래방에 에디 혼자 있다. 커다란 판유리창을 닫고 있다. 그 뒤에 있는 세탁기 위에 비닐봉지에는 커다란 생선 대가리가 있다. 나른하고 무감각한 눈. 그들의 친구 워커씨가 수프를 끓여 먹으라고 생선 대가리를 가져다 준다. 에디는 흰 걸레로 부산스럽게 커다란 원을 그리며 유리창을 닦는다. 길 건너 세인트 루크 타가소 앞에서 한 사내 아이가 자기에게 손을 흔드는 줄 생각하고 똑같이 둥글게 손을 흔들어 답한다. 에디는 동작을 멈추고 빙긋 웃고는 이번에는 정말로 손을 흔든다. 내가 탈 버스가 온다. 텔레그래프 길을 따라 버클리로 가는 버스다. 마술봉 미용실. 유리창 안에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별이 있는데 파리채와 연결되어 있다. 그 옆에는 기도하는 두 손과 다리 한 개가 진열되어 있는 위수족 보조기 상점이 있다.
테리는 버스 타기를 거부했다. 정류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레이하운드 정류장은 좋아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나 오클랜드의 그레이하운드 정류장에 가곤 했다. 주로 오클랜드, 샌파블로대로에 있는 곳에 갔다. 언제나 그는 내가 샌파블로대로 같아서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테리는 버클리 폐기장 같았다. 폐기장 가는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뉴멕시코가 그리울 때 그곳에 갔었다. 삭막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 갈매기들은 사막의 쏙독새처럼 높이 날아오른다. 그곳에선 머리 위로 사방으로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다. 쓰레기 트럭들은 천둥 소리와 함께 먼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지나다닌다. 회색 공룡들. 난 내가 죽는 걸 감당할 수 없어, 테리. 하지만 너도 그건 알지. 마치 내가 공항에서 엘버커키로 가는 비행기 탑승교에 들어가기 직전 같아. 에이, 젠장 못 가겠다. 거기 가는 차는 못 찾을 거야. 내가 없으면 너는 뭐하니, 맥이? 너는 저번에 런던에 가기 전에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지. 마크람의 레이스 만들 거야, 등신아. 내가 없으면 너는 뭐하니, 맥이? 넌 정말로 내가 나한테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응, 너는 그렇게 말했지. 네브래스카 출신다운 단순한 말. 내 친구들은 나더러 연민과 후회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고 한다. 더 이상 교제도 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린다. 나는 수면제를 모은다. 언젠가 우리는 협정을 맺었다. 1976년이 되어도 사정이 좋지 않으면 말이나 끝에서 총으로 서로 결투하기로.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너는 내가 먼저 쏘고 달아난다든가 내가 나를 먼저 쏜다든가 뭐라든가 했지. 난 이제 흥정하는 게 피곤해, 테리. 58-대학교 엘레미더. 오클랜드시의 노부인들은 버클리의 힌크백화점에서 쇼핑한다. 버클리시의 노부인들은 오클랜드시의 캐벨 백화점으로 간다. 이 버스를 탄 사람들은 운전사를 포함해서 젊은 흑인 아니면 늙은 백인이다. 늙은 백인 운전사들은 야비하고 신경질적이다. 오클랜드 공업학교 주위에서는 특히 그렇다. 그들은 담배 연기와 라디오 소리에 대해 불평하며 버스를 운전하다 거칠게 세운다. 갑자기 급출발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아 백인 노부인들을 쇠기둥에 부딪히게 만든다. 노부인들의 팔은 금방 멍든다. 젊은 흑인 운전사들은 빨리 달린다. 플레전트밸리로를 달릴 때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어도 그대로 돌진한다. 그들이 운전하는 버스는 소리가 크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지만 급격히 움직이는 일은 없다. 오늘은 버크주 부인의 집. 여기도 그만두어야 한다. 언제나 변함이 없다. 무엇 하나 더러운 적이 없다. 난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오늘은 그래도 기분이 좀 괜찮았다. 나는 적어도 랜서스 로제와인 30병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게 31병으로 늘었다. 어제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던 모양이다. 그의 잿더리, 그의 것만은 아니지만 그의 잿더리에 담배꽁초가 2개 있었다. 와인잔 하나,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와인잔 하나, 새 로제 와인병. 볼링 트로피가 제자리에서 살짝 이탈해 있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 버크 부인은 가사에 대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아래쪽에서 나오게 걸기. 코믹가루 세제통에 6개 구멍을 막은 테이프를 완전히 떼지 말고 3개만 노출되도록 뗄 것. 낭비가 없으면 아쉬울 일도 없다. 한 번은 반발심이 발동해서 테이프를 끝까지 싹 떼었다가 잘못해서 가루를 가스레인지 위에 다 쏟았다. 괄호 열고 청소부를 위한 조언. 당신이 일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 일을 시작하는 첫날 청소한 뒤 가구를 제자리에 놓을 때 잘못 놓을 것. 5인치에서 10인치 정도 벗어난 곳에 놓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먼지를 털 때는 샴고양이 도자기 인형들의 위치를 바꾸어 놓고 크림 그릇은 설탕 왼쪽에 놓을 것. 칫솔 놓아둔 위치도 모두 바꿀 것. 괄호 닫고. 이 분야에서 내 걸작은 버크 부인 집 냉장고 위를 청소했을 때였다. 버크 부인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지만 회중전등을 켜두지 않았더라면 부인은 내가 와플 굽는 철판을 박박 문질러 닦아 기름칠을 해놓고 게이샤 인형을 수선해놓고 회중전등마저 깨끗이 닦아놓았다는 사실을 놓쳤을 것이다. 모든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일을 철저히 한다는 확신을 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 주장을 세우고 보수 행세를 할 기회를 주게 된다.
대부분의 미국 여자들은 하인을 두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긴다. 그래서 청소부가 있으면 뭘 해야 할지를 모른다. 버크 부인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사람들 명단을 점검하고 지난주 포장지를 다린다. 유대인이나 흑인 집에 가서 일해보라. 그들은 점심을 준다.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흑인 여자들은 직업을 존중한다. 우리 직업도. 자신들이 온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가. 크리스천 동방의별 여성에는 다른 이야기다. 따라서 그들은 미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항상 그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하도록 한다. 코카콜라가 터져 천장에 묻은 것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 닦는다. 유리박스 샤워실 안에 처박혀 있는다. 피아노를 포함해서 가구를 전부 문에다 밀어붙인다. 그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러면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들이 중독된 TV쇼가 언제나 적어도 하나는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진공청소기를 반 시간 정도 켜두고 괄호 열고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는 소리 괄호 닫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엔드더스트 상표에 걸레를 쥐고 피아노 아래 눕는다. 그냥 거기에 놓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생각에 잠긴다. 난 너의 신원을 확인해 주기를 거부했어. 그래서 아주 번거로운 일을 겪었어, 테리. 난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죽었다고, 너를 때릴까봐 두려웠거든. 버크 씨 집의 피아노는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소하는 것이다. 피아노를 닦을 때 안 좋은 점은 해병대 군가가 그 위에 있는 유일한 악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버스 정류장까지 몬테수마의 전당에서를 부르며 흥분하게 된다. 58번 대학교 버클리. 고약한 백인 운전사 영감. 비가 내리고 늦었고 붐비고 춥다. 크리스마스는 버스 타고 다니기 나쁜 때다. 나 씨발 내릴 거야. 약에 취한 젊은 히피 여자가 소리쳤다. 정류장까지 기다려요. 운전사가 뒤를 향해 소리쳤다. 앞좌석에서 어떤 뚱뚱한 여자가 개워낸 토사물이 흘러 사람들의 덧신과 내 장화에 묻었다. 냄새가 역겨웠다. 몇몇 사람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고 그 여자도 내렸다. 운전사는 엘커트레즈로의 아르코 주유소에 버스를 세우고 호스를 끌어다 물로 씻어내려 했지만 토사물은 그저 버스 뒤쪽으로 씻겨갔을 뿐 바닥은 더 질퍽해졌다. 운전사는 분노로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웠다고 내 옆에 앉은 사내가 말했다. 오클랜드 공업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라디오를 든 학생 20여 명이 다리를 심하게 전 남자 뒤에 줄을 섰다. 복지부 사무소가 학교 바로 옆에 있었다. 절름발이 남자가 무진 애를 쓰며 버스에 오르자 운전사가 에잇 연병아 했고 남자는 깜짝 놀란 듯했다. 다시 버크시 집.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 집에는 디지털 시계가 10개나 있는데 모두 시간이 정확히 맞는다. 여기 그만두는 날 전원을 모두 뽑아버리고 가야지. 나는 마침내 제슬 부인 집 일을 그만두었다. 제슬 부인은 여전히 임금을 수표로 지불했고 한 번은 하룻밤 사이 4번이나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부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단핵증에 걸렸다고 말했다. 제슬 부인은 내가 그만둔 걸 잊고서 간밤에 내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안색이 더 창백해 보였냐고 물었다. 그녀가 보고 싶다. 오늘 새로 일하게 된 집, 교양 있는 여성. 괄호 열고. 난 내가 청소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우리를 우리 아줌마라든가 우리 파출부라고 부르긴 하지만 괄호 닫고. 유한슨 부인. 스웨덴 사람인데 필리핀 사람처럼 영어에 속어를 상당히 섞어 말한다. 유한슨 부인이 문을 열고 처음으로 나를 맞으며 한 말은 어쩌면 이었다. 어머 제가 너무 일찍 왔나요? 아니에요. 유한슨 부인의 모든 행동이 이목을 끌었다. 글렌다 잭슨을 닮은 80살 먹은 여자. 나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괄호 열고. 있잖아요. 난 벌써 유한슨 부인처럼 말하고 있다고요. 괄호 닫고. 현관에서부터 압도당한 것이다. 내가 테리가 입던 코트를 벗기도 전에 요한슨 부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대사건을 설명했다. 요한슨 부인의 남편 존은 6달 전에 죽었다. 그 후로 무엇보다 힘든 일은 잠을 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각조각 그림 맞추기를 시작했다. 요한슨 부인이 거실의 카드놀이 탁자를 가리켰다. 제퍼슨 몬티첼로가 거의 완성되었다. 오른쪽 위에 원생동물 모양의 조각이 들어갈 자리 하나가 횡했다.
어느 날 밤 요한슨 부인은 그림을 맞추다 막혀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잠자는 걸 잊었다. 실제로 잊었단다. 실은 밥 먹는 것도 잊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저녁을 먹었다. 그런 다음 낮잠을 자고 오후 2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외출해서 다른 조각 그림을 사왔다. 존이 살아있을 때는 6시에 아침, 12시에 점심, 6시에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었다. 저 미친 세상 사람들에게 시간이 바뀌었다고 말해야겠어요. 아니, 너무 일찍 오지 않았어요. 요한슨 부인이 말했다. 그냥 내가 금방이라도 잠을 잘지 몰라서. 나는 아직도 현관에 서 있었다. 더웠다. 나를 새로 고용한 여자의 반짝이는 졸린 눈을 지그시 보고 까마귀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 하면서. 내가 그 집에서 할 일은 유리창들을 닦고 진공 청소기로 카펫을 청소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청소하기 전에 그 조각 그림을 찾아야 했다. 단풍나무 조금과 하늘. 나는 빠진 조각이 무엇인지 안다. 발코니에 나가 유리창을 닫고 있자니 기분이 상쾌하다. 춥지만 등에 햇볕을 받고 있었다. 요한슨 부인은 안에서 조각 그림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넋이 나간 얼굴이지만 자세는 사진기 앞에서 취하는 포즈였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게 분명하다. 유리창을 닦은 다음에는 그 조각 그림 조각을 찾을 차례였다. 털이 긴 초록색 카펫을 조금씩 훑었다. 크래커 부스러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감고 있던 고무줄. 나는 무척 기뻤다. 내가 일해본 곳 중 최고였다. 요한슨 부인은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난 그냥 담배를 입에 물고 재떨이를 슬슬 밀면서 바닥을 기어다녔다. 나는 조각 그림을 맞추는 탁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그 조각을 찾았다. 단풍나무 조금과 하늘이 있는 조각이었다. 찾았다. 요한슨 부인이 소리쳤다. 내가 이게 빠진 줄 알았어. 제가 찾았어요. 내가 소리쳤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진공청소기로 온 집안을 청소했고 요한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각 그림을 완성했다. 나는 일을 마치고 가면서 언제 또 내가 필요하겠는지 물었다. 알 수 없지. 요한슨 부인이 말했다. 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린 함께 웃었다. 테리, 사실 나는 전혀 죽고 싶지 않아. 40번 텔레그래프행. 빨래방 정류장. 밀과 에디 빨래방은 빈 세탁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연회의 테이블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즐거운 분위기였다. 그들은 창가에 서서 초록색 캔에 스프라이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밀과 에디는 동전을 바꿔주기도 하면서 연회의 주인처럼 손님들과 어울렸다. TV에서 오하이오 주립대 악단이 국가를 연주하고 있다. 미시간주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다. 청명하고 추운 1월의 어느 날이다. 구렛나룻을 기른 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29가 모퉁이에서 연출처럼 잇따라 나타난다. 거칠어 보이는 여자가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시동을 켠 채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다. 50년형 디지 픽업 트럭 짐칸에 탄 청소년들이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든다. 나는 마침내 울고 만다. 청소부 매뉴얼 루시아 벌린 단편집 공진호 옮김 옹진 지식하우스 수록